제가 느끼는 건데 저도 참 긴가민가 했는데 여러분들 그 주식시장 계속 그래도 꾸역꾸역 오르는 거 느껴지시죠? 이게 3대 지수인데 이때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뭐 금리 인상이니 인플레이션이니 공포니 하면서 심지어 막 5월에 팔고 떠나라 뭐 이런 말도 있었고 금리 오르면 주식 빠진다 이런 뉴스 공포가 계속 들렸는데 결국은 지금 이번 주 마감 기준으로 거의 신고가에 바짝 다 붙었습니다. 다우지수 ETF도 13% 상승, S&P 500 ETF도 13% 상승, 나스닥도 조금 약하긴 하지만 7% 상승인데 거의 전 고점에 바짝 붙었습니다. 진짜 제가 제목처럼 우려를 타고 계속 오르는 주식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해보시면 공감될 거예요.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많이 보면 볼수록 더 공포도 오고 주식 팔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정작 이런 공포나 우려를 타고 지금 최고점까지 계산해보니까 S&P 500은 완전 바짝 붙었고 다우지수도 이제 1%만 오르면 신고가고 나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2.1%까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신고가까지 바짝 붙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어요. 제가 예전 유튜브도 보시면 리오프닝 맵이라 그래서 경제 재개, 경제 회복 주식들이 올해 좋아가지고 보시면 주식 시장은 10%에서 12% 정도밖에 못 올랐는데 다 시장보다 많이 잘 나간 주식들 위주로 공교롭게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여행주들, 항공, 아메리칸 에어, 유나이티드 항공, 보잉 이런 것들 다 엄청 올랐고요. 또 작년에 인기 없었던 배당주, 대표 배당주죠. 리츠라고 하는 부동산 임대주는 그런 주식들도 올해 시장보다 잘 나가는 모습이고요. 여행 가야 되니까 숙소 예약, 트립하고 익스피디아, 요즘 조금 약한 에어비앤비 이런 주식들도 다 강세. 물가 상승한다고 하니까 원자재 관련 주식들, 또 에너지 주식들, 원자재를 운반하는 철도 주식들부터 해서 또 경기 민감이니까 투자 관련된 금융주들 이런 주식들이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면 일단 항공 얘기부터 조금 해보겠습니다. 좀 부러운 얘기인데요. 오늘 기사입니다. 여름 성수기 맞아서 여행객 최고치 갱신하고 있다는 기사고요. 6월 초 기사인데 이렇게 벌써 항공 이용객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래도 이제 항공업계 국제선 시동 건다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저도 참 이 자료 보면서 이게 2019년 공항 이용객 숫자거든요. 근데 2020년 코로나 때 이렇게 빠졌다가 2021년 벌써 회복이 이렇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 작년만 해도 항공, 공항 이용객이 늘어나는 게 뭐 빨라봐야 2022년, 2023년 이랬는데 보시면 벌써 2019년 가까이 바짝 붙었습니다. 그리고 항공 운임 요금, 비행기 우리 타는 요금이나 예약하는 요금은 벌써 2019년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주가도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은 혹시 보잉이나 아메리칸 에어 이런 항공주 들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항공주는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주가가 있다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 맞아서 빠지고 그래도 야금야금 계단식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은 최소 10에서 2%까지 남았다. 네, 보잉 들고 있다는 분도 계시고 파셨다는 분도 있는데 약간 보잉이 좀 재미없죠. 그러니까 오를만 하면 또 내리고 오를만 하면 내리고 약간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보잉은 워낙 좋아하는 주식이어서 들고 있는데 아직은 항공 수요가 너무 폭발 중이고 회복하려면 또 남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어떤 구독자분께서 항공주 개별 종목 고르는 거 너무 어렵다 그러시는데 아예 그냥 항공주 모아놓은 ETF도 있죠. JETS 그쵸? 이런 걸로 그냥 퉁치셔도 됩니다. 개별 종목 공부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복잡하고 그래서 어차피 항공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ETF는 그 ETF 고르는 팁으로 여기 드리면 거래량이 활발해야 되고 운용 자산이 커야 되는데 이 ETF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 통과되기 때문에 그냥 항공주 괜찮아 보이면 이런 거 ETF로 퉁쳐서 솔직히 장기 투자용으로는 조금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고 계시다가 항공 수요 회복이 좀 이제 다 된 것 같다. 그럼 적절히 매도하셔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요. 저도 이제 항공주 들고 있는데 이런 항공주는 저는 장기 투자용은 아니고 적절히 분할 매도하려는 목표로 사놨습니다. 네, 보잉 사놓으시고 아메리칸 에어 사놓으신 분도 있네요. 그쵸? 보잉 배당 안 주고 디즈니도 배당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잉은 아직 흑자 전환이 안 돼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사실 보잉 같은 주식 있잖아요. 싸게 잘 사놓고 기다리면 나중에 배당 준다 그럴 때 주가가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일찍 사놓으면 배당률이 높을 수도 있어서 그건 한번 기대해보면 할 것 같아요. 디즈니도 투자한다고 넷플릭스 따라잡고 해야 되니까 배당을 안 주고 있는데 돈 버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작년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바이러스 배양 접시라 그래가지고 크루즈가 엄청 욕먹었었거든요. 여기 이제 완전 여기 안에 갇힌 사람들 전부 다 크루즈 안에 있으니까 이제 코로나 감염된다. 그래서 근원지다라고 했던 게 오늘 어제 기사 보니까 유럽 관광의 상징이 베네치아, 이탈리아. 저도 사실 이탈리아 못 가봤는데요. 이게 이제 다시 돌아온 게 17개월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경기 회복 그리고 여행 회복의 신호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도 진짜
이제 유럽도 회복하는구나, 드디어 본격적으로 돌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작년에만 해도 여기 일본에 정박해 있는 이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 승객과 승조원 712명이 집단 감염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하면서 이 당시에 막 엄청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여기서 2명 죽고 그래서 이제 크루즈 운항 정지하고 그죠, 이러면서 크루즈 주식들이 폭락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작년에 그 코로나 이전 혹은 코로나 직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생생한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크루즈선이 대표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건 역시 이제 관광 회복의 확실한 신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유럽부터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니까 그쵸? 관광객 맞으려고 저도 부러웠던 게, 프랑스는 올 여름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그 PCR 검사 무료로 제공하겠대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프랑스 가면은 아마 PCR 검사 필요할 때 검사비까지도 면제해주겠다, 오라는 거죠. 이제 프랑스 놀러 와라. 그리스도 이제 음성 확인증만 있으면 제약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관광지들이 물 들어올 때 노졌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저도 갈 수만 있으면 정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여행 못 가서 좀 답답하신 거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 채팅창에도 벌써 말씀해 주셨는데, 유럽 하면 명품이잖아요, 그쵸? 뭐 크루즈도 있지만. 그래서 야, 이 기사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유럽 하면 명품이고, 명품 하면은 제가 명품 잘은 모르지만은 그 루이비통 가진 LVMH 그룹이 그 회장 아르노 회장이 전 세계 1위 부호에 등극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야, 진짜 그냥 LVMH나 캐링이라고 해서 구찌 이런 명품 가지고 있는 그 회사도 유럽에 다 상장돼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게 미국에 상장이 안 돼 있어서 좀 불편해가지고, 유럽 주식하긴 좀 불편해가지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놔뒀는데, 주식이 그냥 계속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원래는 이 회장이 1위에 올랐던 적이 거의 없었는데, 보통 지금 1위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2위가 앨런 머스크, 그쵸, 테슬라 그랬는데, 지금 테슬라 좀 주가 박살나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그 와이프분과 이혼해가지고 재산 분할하면서 졸지에 이렇게 재산이 내려가니까 잘 버티던 유럽의 명품주 회장님께서 전 세계 부호 1등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서도 크루즈 업체 뭐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때 작년에도 막 크루즈 업체 폭락했을 때 이때 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도 많으셨는데, 참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뭐 바닥 대비 뭐 몇 배씩 다 올랐거든요.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결국 여행이 회복한다는데 베팅해서 묻어놨으면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무슨 테마주, 혁신주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이런 크루즈 대장주들 투자해놨어도 야, 이거 뭐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지금 3대 크루즈 업체인데 제가 여기 티커는 넣어놨어요. 뭐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벌써 코로나 직전 주가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 더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확실히 좋은 주식들 미리미리 폭락했을 때 혹은 이렇게 싸게 떨어졌을 때 줍줍 해놓으면 나중에 다 성과가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고작 1년 딱 됐는데 그죠? 그 요즘 증권사 보니까 그 여행 ETF를 밀더라고요. 여행주 개별 종목을 사는 거는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여행주 ETF를 사라 그러던데, 제가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ETF는 저는 별로 비추해요. 왜냐면은 티커가 away거든요. 멀리 떠나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제 영어 잘 못합니다. 틀려서 이해해주세요. away라고 해서 이렇게 기억하기도 쉽잖아요. 멀리 떠나다. 근데 재밌는 게, 일단 away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봤더니 여기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1등이 하나투어입니다. 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하나투어. 재밌죠? 이게 글로벌 여행주다 보니까 자랑스럽게도 한국의 이 여행사인 하나투어가 1등에 들어가 있고, 뭐 부킹홀딩스, 재밌는 게 여기 롯데 관광개발인 것 같아요. 우버도 있고 트립하고도 있고 트립닷컴도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은 좋은데, 네, 맞아요. 제가 이 ETF가 나쁘다가 아니고 조금 아쉽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TF나 주식 하실 때 좀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무슨 단기 투자 이런 거를 위한 게 아니라, 나중에도 제가 사고 팔 때 확실히 거래량이 너무 작으면 급하게 팔 때 잘 안 팔릴 수도 있고, 우리가 사고 싶을 때도 좀 제 가격에 못 사는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ETF 고를 때 같은 ETF나 비슷한 ETF라면은 무조건 이 두 가지,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도 ETF 볼 때 항상 고르는 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왕이면 운용사가 우량한 운용사, 그쵸? 한국에서도 잘 모르는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유명한 운용사가 운영하는 게 그래도 믿을만 하잖아요. 내 돈을 맡기는 건데. 그래서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운용사가 운영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운용 자산이 좀 커야 된다. 그러니까 운용 규모가 너무 작은 펀드나 ETF에 맡기면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모로. 그쵸? 그래서 물론 신생 ETF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운용 자산과 거래량인데, 이게 아쉽게도 둘 다 좀 부족합니다. 운용 자산이 4억 달러면 4천억 원인데 조금 작은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거래량이 매우 작다. 100만 주는커녕 저는 최소 100만 주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21만 주면은 거래가 잘 안 되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해보시면 왜 이렇게 거래가 없지? 라고 느껴지실 정도의 ETF라서 그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방금 여행과 항공 이런 얘기 잠깐 했고요. 이제 한 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채팅에 어떤 분이 GE도 좋아요 그러는데, 저도 최근 영상에서 GE 다뤘어요. 항공주가 뜨면 항공기를 만들어야 되는 보잉도 좋고
항공기를 만들면 같이 엔진을 만드는 GE, 제너럴 일렉트릭도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여기 맵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같이 움직이니까 수혜를 받는 종목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요거 얘기하면 작년에 완전히 인기 없었던 배당주이자 리츠주가 지금 조용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게 사이먼 프로퍼티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신세계 사이먼 프로퍼티 이렇게 해서 쇼핑몰 리츠인데요. 전 세계 1등 쇼핑몰 리츠인데 지금 무려 수익률이 55% 되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이제 한국 기사도 보니까 리츠들도 작년에 박살났었는데 한국에 상장돼 있는 이 부동산 관련 주식들이 요즘 많이 오른다고 기사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모두 투어 리츠는 호텔을 가지고 있으니까 작년에 박살났을 텐데 올해 엄청 오르고 있다. 대형 마트, 오피스 가지고 있는 롯데 리츠, 신한 알파 리츠도 한국에 상장돼 있는 주식들인데 박살났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드디어 경기 회복, 리오프닝 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미국 주식 하니까 저는 뭐 무조건 미국이 좋다 이런 말은 아닌데 여기도 비교를 해주신 분이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리츠가 계약을 미리 해놓기 때문에 임대 수익을 반영하기 어렵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의 리츠, 아까 보여드린 사이먼 프로퍼티나 리얼티 인컴 이런 주식들은 애초에 그 기업들이 수백 개의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임대만 수백 개예요. 건물만 수백 개를 전 세계에 갖고 있기 때문에 매주 임대차가 도래해서 주 단위로 수익률 상승이 반영되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임대료 더 받는다. 그러면은 임대료를 더 올릴 수 있어서 확실히 수익률 측면에서 괜찮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기사에서도 쇼핑센터, 아까 저 같으면 사이먼 프로퍼티, 호텔 리츠 같은 것들 이제 여기서 추천해 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근데 아쉽게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 기사가 난 거 보니까 저도 이제 얼마나 올랐나 한번 보는데 항상 뉴스 나오면 이게 아까도 채팅창에 호텔 리츠 물어보시는데 뭐 여러 개 있지만 그 우리가 아는 그 사과 애플이 아니고 애플 리츠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메리어트나 이런 호텔들을 가지고 있는 애플 리츠라는 게 있는데 벌써 지금 주가가 코로나 때 박살났다가 이때 저도 사실은 제가 고백을 하자면 이런 리츠주들 저는 배당주 좋아하니까 들고 있었어요. 이때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에 설마 뭐 리츠가 문제가 있겠어, 뭐 중국에서 터진 건데, 그죠? 중국에서 터진 건데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나, 이거 미국의 호텔이고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인데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제 박살났는데 마이너스 70% 계좌 찍힌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때 뭐 배당 컷도 하고, 그쵸? 물론 이제 폭락을 많이 맞아봐서 이런 게 익숙해질 법도 한데 채팅창에서 리츠 어떻게 하셨나요 하는데 이때 저는 이제 과감하게 선택을 했어요. 딱 보고 이거 코로나 좀 길어질 것 같다 해서 과감하게 이때 한 3분의 2는 털어내고 빨리 성장주로 갈아타서 그나마 방어를 좀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꼭 그렇게 안 했어도 리츠들 전부 다 이렇게 회복했습니다. 그죠? 회복 다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 주가를 다 거의 다 회복하고 있습니다. 너무 막 급성장 기대 안 하시고 안정적인 배당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사 모으셨던 분들은 시세 차익도 역시 누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채팅창에 이 사이먼 프로퍼티 성장주에서 갈아탔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웬만한 성장주보다 지금 수익률이 좋습니다. 올해만 수익률이 55%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꼭 성장주만 무조건 많이 오르는 게 아니다. 저도 그래서 배당주 얘기하면 이제 안 올라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배당주도 잘 오를 땐 정말 잘 오른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고, 혹시 지금 보니까 고점 대비 하락률 좀 높은 게 뭐 있나? 요즘 주식시장 다 신고가 갱신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행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0% 이상 빠진 게 많이 없고, 그러니까 살 게 애매하죠. 지금 신규로 사기에는 보시면 이런 것들도 리츠 주식들도 뭐 리얼티 인컴도 52주 고점 대비 2%밖에 하락 안 해 있으니까 지금 조정이 왔다고 보기 어렵죠. 이때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죠. 신규 진입하기는 조금 아쉬운 시점일 수 있고, 뭐 인플레이션 주식들도 그렇고 이 경기 민감주들도 대부분 다 마이너스 10% 이하로 다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 이후에 다 올라온 상황이고, 심지어 보시면은 여기 은행주, 골드만삭스는 여기 신고가 갱신했네요, 이번 주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도 신고가 직전으로 다 가 있어서 신규로 뭐 들어가기는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보이는 게 여기 디즈니 한 12% 빠져 있는데 디즈니도 많이 올라가지고요. 새로 들어가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종목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금방 다 올라 버려가지고. 그러고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채팅창에서 에어비앤비 괜찮아 보여요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저는 이렇게 표를 한 번씩 보거든요. 많이 빠진 거 뭐 있나 한 번씩 체크하는데 에어비앤비가 30% 빠져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에어비앤비가 CEO가 나와서 상상 이상의 여행 회복이 예상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행 회복 수혜주이긴 한데 최소 2023년까지 적자인데, 지금 뭐 적자 기업들은 사람들이 투자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작년하고 분위기가 바뀌어서 조금 뭐 비빌될 수 있다, 그쵸? 횡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급하게 사지는 않아도 되지만 아까 채팅창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길게 보고 모아가실 분들은 고점 대비 35% 이러면은 뭐 나쁘지는 않은 시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량 대표주들 잠깐 여러분들 관심 많은 주식들인데 연초 이후 수익률 보면은 시총 탑5 보시면요, 확실히 올해 진짜 애플이 좀 재미가 없어요. 작년에 애플이 엄청 올랐죠. 거의 애플이 작년에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고, 작년에 덜 올랐던 구글 가지고 있는 알파벳,
그리고 페이스북은 광고 회복하고 하반기에 메타버스 이제 수혜주로 꼽히면서 계속 기대감이 붙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잘 떨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마소는 늘 그랬듯이 그냥 조용하게 우상향하는 주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지금 뭐 미국이고 중국이고 전 세계가 반도체 투자에 사활을 다 걸겠다, 모든 걸 걸겠다 했으니까 반도체 장비 대장인 ASML이 무려 연초 대비 40.1%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번 주에 엔비디아 좀 되게 강세였는데 혹시 다들 엔비디아 들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들어와 주신 분들,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만 10% 넘게 올랐거든요. 신고가 계속 뚫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채팅창에도 애플 민심이 안 좋아요. 애플 노잼이다. 그러니까요, 애플 작년에는 진짜 재밌었는데 올해는 노잼 되면서, 지금 제가 뒤에도 보여드릴 건데 미국 주식 관심이 상당히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애플이나 뭐 테슬라 이런 애들이 올라줘야 한국의 이 서학 개미분들이 열광할 텐데, 지금 대장주들이 영 빌빌대니까 조금 관심이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보고 공부를 해야겠죠. 줍줍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 거의 뒤에 보여드릴 건데 1년 내내 횡보하다가 지금 지붕 뚫고 하이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은 횡보하는 걸 잘 유심히 봐요. 노잼 주식이라서 놓친 주식들이 많아요. 우량한데 예전에도 뭐 스타벅스도 한 몇 년 횡보하길래 와 이거 안 오르나? 그랬는데 갑자기 지붕 뚫고 날아가고, 디즈니도 맞아 마블 시리즈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횡보하다가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횡보할 때나 떨어졌을 때 줍줍 잘 해놓으면은 상승하는 맛을 느낄 수 있구나, 이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맞아요. 횡보 노잼일 때 사서 1년 놔두세요. 사실 그거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좀 급하게 마음먹으면 재미없을 수 있지만 조금 길게 보면 나중에 그게 훨씬 안전하면서도 수익 내기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이번에 기사 보니까, 한국 기사 보니까 신제품 냈는데, 저도 사실 뭐 반도체 그래픽카드 잘 몰라요. 근데 저 지금 라이브 하려고 이번에 컴퓨터 맞췄거든요. 여러분, 이거 라이브 하려면 성능 좋아야 된다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이 컴퓨터 맞추는데 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가 없대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구하니까 진짜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봤는데 이번에도 엔비디아 출시되자마자 완판, 뭐 없어서 못 판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 컴퓨터 맞춘다고 할 때가 이때쯤이었는데요. 이때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가 없어서 못 판다 그래서 그때 진짜 열받아서 엔비디아 더 샀습니다. 야, 엔비디아가 그래픽카드가 없어서 못 판다고? 이게 지금 가격이 1.5배 뛰었는데도 사람들이 없어서 못 산다네? 이래서 더 샀는데 운이 좋게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맞아요. 실생활 속에서 기업 찾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누가 추천해주는 거 너무 말 듣지 마시고요. 제 말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찾는 게 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들으셨죠? 엔비디아 주식 분할, 정확히 주식 분할이라고 하죠. 4대1로 나눕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700불 넘어갔는데 700불을 4주로 쪼개서 주는 거죠. 제가 수학이 약해서 이러면 한 170불, 뭐 180불 되나요? 한 20만 원 돈으로 쪼개준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한 주 들고 있는 분들은 7월 20일부터 4주로 딱 잔고에 찍힐 겁니다. 이런 주식 분할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투자하기 좀 더 수월하니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 주식이 쪼개지면 다우지수, 지금 엔비디아가 다우지수에는 안 들어있거든요. S&P 500, 나스닥엔 지금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우지수에 딱 편입된다. 그러면은 많은 기관들이 엔비디아를 의무적으로 같이 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우 ETF를 사면 엔비디아도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가능성이 커진다는 또 기사에 확정된 건 없는데 이런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엔비디아 호재가 많이 붙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시점에 보시면 1년 횡보했어요. 엔비디아 1년 횡보하다가요 드디어 박스권 뚫었습니다. 근데 뭐 주식 분할 기대감, 또 엔비디아가 이번에 반도체 시장 점유율도 늘어났대요. 이렇게 잘 성장하는 기업이 점유율마저도 공격적으로 늘려서 잘 장사하고 있구나, 이런 기대감도 또 불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다우지수 편입 기대감도 되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기대가 많이 붙었을 때는 주가가 과열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따라 들어가는 거는 조심스러울 수 있다. 기존 주주들은 그냥 들고 있으면 되겠죠. 뭐 굳이 팔 필요 없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히 보다가 이 기사를 봤어요. 반도체 1, 2위 TSMC, 삼성전자 시총 격차 더 커져, 이렇게 봤는데 이게 딱 작년 5월 말이고 이게 올해 5월 말인데 TSMC가 1위였는데 한 2배 올랐고요. 인텔이 2등이었는데 4등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즘 인텔이 약간 주식이 저조한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자리를 삼성전자가 꿰차고 2등으로 올라왔고, 엔비디아가 올라왔는데 엔비디아도 2배 상승했습니다. 제가 이거 좀 더 보시기 좋게 제가 이렇게 바꿔왔는데요. 이게 시가총액인데요. 보시면 파란색이 대만 TSMC입니다. 이거 미국에 상장돼 있죠. TSMC가 이렇게 있고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삼성전자도 급등해서 이때 10만 전자 간다고 했던 때죠. 올해 10만 전자 간다고 했을 때 많은 그 개미분들이 물려서 상심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살짝 오르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TSMC랑 삼전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동안에 보시면 엔비디아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TSMC 주주기도 하고 반도체 ETF도 들고 있고 엔비디아 주주기도 하기 때문에 뭐 누가 이기든 상관없는데 다 돈 잘 벌면 좋겠죠. 삼전도 잘 돼야 되고 다. 근데 엔비디아 상승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 나중에 진짜 삼성전자 따라잡는 거 아닌가, 시총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삼전도 같이 올라주면 좋겠죠. 맞아요. TSMC 배당도 있고 좋아요. 제 배당 라길 캘린더 보시면 TSMC도 6월 중순에 배당 라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두시면 배당도 받고요. TSMC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조정 왔을 때 사두시면 뭐 좋은 주식이죠. 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영상에도 올렸는데 불과 2-3주 전입니다. 대만 증시 붕괴 이때거든요. 5월 12일 세계 증시 과도한 레버리지로 이때 대만 개미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레버리지 막 대출 끌어가지고 파생상품 투자하면서 가즈아 외쳤더니 이제 폭락하면서 이제 투매가 나왔던 시점이 이때였는데 이때 막 한때 10% 급락 그 대만 증시 와르르 하면서 그랬었는데 순식간에 또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영상 보시면은 이 코로나 이후에 하락 엄청 났고 TSMC 뿐만 아니라 반도체 주식들이 급락했었는데 이때가 5월 15일 제가 영상 올렸을 때네요. 반도체 ETF도 고점 대비 10% 하락했었고 AMD 25%부터 TSMC 20% 빠졌고 이때 엔비디아도 12% 빠졌었는데 야 지금은 이거 다 회복하고 신고가 뚫으면서 가고 있고 TSMC도 이때보다 지금 벌써 회복을 해서 한 15%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5%. AMD도 야금야금 오르고 있고요. 좋은 반도체 주식뿐만 아니라 우량주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악재 겹칠 때 용기 내서 좀 사두면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보시면은 주식시장으로 돌아온 MZ세대라고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이번 주에 그 AMC라고 들어보셨나요? AMC? 미국의 영화관인데 영화관 기업인데 보시면 이번 주에 주식시장을 나타내는 한 장의 사진인데 재밌는 게 미국의 개미들은 약간 스스로를 약간 원숭이라고 표현을 해요.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고 그냥 재미로 우리들은 이런 원숭이인데 AMC 보고 간다 이러면서 막 달려드는 모습을 스스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과도한 인플레이션 올해 진짜 뉴스 보시면 지금도 아직도 맨날 하루에 한 번씩 나오죠. 인플레이션이다 금리 인상이다. 실제로 이게 금리인데요. 미국의 10년 금리인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대표적인 그 금리가 1%였는데 올해 불과 두세 달 만에 이게 1.7까지 올라갑니다. 이러니까 시장이 공포에 떨 수밖에 없죠. 70% 오른 겁니다. 금리가 세상에. 근데 이제 언론이 먼저 겁주고 뉴스가 겁주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과도하게 너무 먼저 앞서갔다 하면서 이제 슬슬 이렇게 횡보하면서 내려오니까 금리가 내려오니까 이제 생각만큼은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지 않구나. 금리 인상 공포? 이건 아직 그렇게 바로 다가올 일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거죠. MZ세대, 저 포함해서 MZ세대가 여기 비트코인인데 폭락하고 나서 막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보시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물론 뭐 바닥 찍고 올라왔다는 말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예전만큼은 재미가 없으니까 슬슬 여기 이제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밑에 잘 안 보시겠지만 약간 암호화폐 투자들이 돈을 빼가지고 주식시장이 위험할 줄 알았는데 돈 급하게 안 거두나 봐. 근데 암호화폐도 재미가 없네. 주식이나 하러 가자 이러면서 다시 이제 주식으로 돌아왔다. 근데 주식시장으로 돌아왔으면 우량주를 할 줄 알았는데 재밌는 게 우량주를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이게 암호화폐나 급등주, 테마주, 고성장주 이런 거 맛들인 사람은 잘 이런 우량주 잘 안 넣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예를 들어서 코인으로 하루에 수십 %씩 벌던 사람들이 제가 이제 우량주 안전하게 1년에 10% 오르는 거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주식으로 돌아와서 한다는 게 이제 AMC라는 영화관 주식과 게임스탑 들어보셨죠? 올해 1월에 난리였는데요. 빨간색 게임스탑인데요. 올해 1월에 게임스탑이 정작 엄청 많이 올랐고 AMC라는 이 영화관 주식은 많이 안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정작 이번에는 게임스탑은 덜 오르고 AMC라는 영화관 주식에 몰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기사 난 거 보니까 밈 주식의 대표가 이제 AMC 영화관이 95%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제2의 게임스톱 재현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채팅창 보니까 아마 근데 이제 조용히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안 한다고 하지만 계좌를 까보니까 6월 1일부터 3일 이번 주 한국 투자자 매수 상위 종목 보니까 1위가 AMC입니다. 아까 채팅창에서도 누가 키움증권 매수 1위가 AMC라고 하던데 맞을 거예요. 아마 다 뛰어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뭐 애플 이런 건 원래 상위권에 있던 거고 AMC랑 게임스탑이 1, 3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사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가 이제 재밌는 게 정작 이렇게 많이 사들였는데 이 미국 주식하는 한국 개미들, 서학 개미들의 거래량은 줄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주식하는 총량 자체가 줄었다. 즉 애플, 테슬라 이런 마소 이런 것들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주식 자체를 전반적으로 아유 노잼이다 하지 말자, 뭐 아니면 신규 자금은 넣지 말자, 아니면 빼자, 딴 거나 하자, 뭐 부동산 하자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그래프고 소액으로 하는 이런 급등주, 테마주에는 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위에가 S&P 500 그래프예요. S&P 500은 박스, 그래서 박스&P 라고 불리죠. 4,000에서 4,200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진짜 노잼은 노잼인데요. 그러니까 밑에 AMC랑 게임스탑 급등주 이런 거에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밈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일명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주식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지만 근데 진짜 제가 막 커뮤니티 들어가서 보니까요. 엄청 이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더라고요. 이 보시면 도로에 피켓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AMC 사라고, AMC 사자고, 바이 AMC 하면서 AMC가 우리 원숭이들이 사 모으는 주식이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기사 보니까 서로 이거 AMC 사자고 막 문자로 서로 커뮤니티에서 보내기 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도 나도 하고 가족 지인한테 보내기 운동한대요. 이런 거 사서 모으자고 커뮤니티에서 언급하는 것도 오른다 이러면서. 근데 이 AMC가 이번에 좀 사태가 독특한 게 올해 초에 난리 났던 게임스탑은 정작 그 경영진이 별 대응을 안 했는데요. 이 CEO가 재밌습니다. AMC 영화관 CEO.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뭐 메가박스나 CGV에 있는 그 CEO가 트위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너무 투자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급등시켜줘서 고맙다고,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특별히 팝콘을 서비스하겠다 이러면서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막 팝콘 가게였어요. 팝콘 가게. AMC 진짜 팝콘 가게였는데 그런 소식에 이제 CEO가 뭔가 젊다, 감성이 젊다 이러니까 이제 커뮤니티에서 난리 나면서 이건 더 사야겠다 이러면서, 이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이날 깨 있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거래 정지됐습니다. 급등하니까 거래 정지 90% 막 100% 넘었었거든요. 상승률이 하루 만에. 미국 증시는 상승 하락 제한폭이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막 올랐다가 보시면 그 뒤에도 저는 이제 이때까지 보고 잠들었는데 거래 정지 이게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에만 거래 정지가 4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최근 뭐 일주일 만에 한 방에 이게 이제 AMC라는 영화관이 파산할 위기에 있었는데 커뮤니티에 그 유행하면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그냥 한 번에 15년 신고가를 갱신해 버렸습니다. 진짜 야수들인 것 같아요. 이 급등주 들어가는 거 보시면. 저는 진짜 이런 거 예전에 막 해봤지만 잃으면 진짜 순식간에 돈이 날아가거든요. 여러분, 미국 주식은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90%를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순식간에 잠깐 눈 떼면. 정말 야수의 심장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이 CEO가 2020년 10월 작년 딱 10월에 AMC 이 영화관 CEO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진짜 이대로 가면 파산이다. 언제까지 파산하냐? 이대로 우리가 돈 못 벌면 2021년 초면 문 닫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라도 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제 개미들이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하니까, 참 어떻게 보면 배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AMC 임원들이 정작 주가 오르니까 이사 2명, 임원 4명이 보유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AMC 임원들이 수백만 달러를 집으로 들고 간다. 주가 오른 덕분에. 개미들 실컷 꽂아놓고 자기들은 치사하게 주가 오르니까 매각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등주에서 보이는 현상들이죠. 한국 주식도 이런 것들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난리가 나니까 이 CEO한테도 커뮤니티에 개미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미국 개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해명을 했는데 CEO가 안 팔았다. 난 한 주도 안 팔았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나는 아들한테도 사줬지 이러면서. 진짜 CEO는 안 팔았고 그 밑에 임원들은 판 거거든요. 근데 참 부럽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 CEO가 아마 이 주가 급등을 예상했는지 이게 작전 세력인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올해 3월 딱 이 AMC가 저점일 때 폭락하기 전에 아들 2명 아들한테 50만 주씩 사줬대요. 이게 한 몇 억씩 사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의 5배 올라가지고 각 아들의 보유액이 1560만 달러가 됐으니까 이게 한화로 150억 200억 될 거예요. 야, 아들한테 파산 직전에 회사를 몇 억씩 사줘서 그걸 5배씩 불린다. 이거 보면은 뭔가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난리난 주식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웃고 넘겨야지 여기에 막 동참해서 테마주에 당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급락해서 조금 빠졌긴 했는데요. 한때 최고치 올랐을 때가 올해 2900% 상승했고요. 와, 이게 도대체 몇 배 올랐는지 저는 계산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한때 이게 310억 달러인데요. 310억 달러면 약 35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한국으로 치면 시가총액 10등 정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우량한 그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 다 포함해서 거기에 AMC를 딱 갖다 놓으면 10등 정도 하는 겁니다. 이 회사 지금 적자인데 이 회사가 미국의 S&P 500개 기업들 중에서도 절반 순위 이상으로 올라가는 규모가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진짜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도. 그래서 그냥 재밌어서 밑줄 그었는데 9명의 분석가 중 누구도 이 주식을 추천하지 않으면 평균 목표가는 5불에 불과하다. 지금 이게 60불인데요. 5불에 불과하다니까 지금 이게 얼마만큼 많이 기대감에 부풀려 있는지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게 월가도 항복한 밈주식이라고 해놨잖아요. 여러분한테도 밈주식을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걸 투자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이 월스트리트의 이제 헤지펀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이나 제퍼리 금융회사들이 일명 밈주식에다가 그러니까 하락 베팅하는 거, 돈 거는 걸 제한을 걸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현상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조심하자 이거죠. 잘못하면은 괜히 커뮤니티에서 언급한 종목 잘못 건드렸다가 완전히 파산할 수 있고 큰일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자.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이거 인터뷰할 때도 이제 커뮤니티 주식 괜히 건들면 안 된다. 헤지펀드가 이제 밈 주식에 뭐 숏이라고 해서 하락 배팅 괜히 잘못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한국 기사도 보시면은 뉴욕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 특히 청년층 투자금은 적지만 소형주 매수에 집중한다는 점. 그러니까 이 MZ세대 우리 같은 세대들은 확실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막 애플 투자해서 언제 돈 버나 이런 말들 저한테 많이 해주시는데, 우량한 주식은 알지만 그거 투자해서 뭐 언제
언제 집 사고 자산 불리나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개미들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개미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암호화폐 아니면 투기성 급등주에 집중해서 심지어 막 몇 배 레버리지 막 하더라고요. 파생 상품에 통해서 주가 상승 베팅한다는 점에서. 근데 이제 또 이게 너무 규모가 커지니까 아까 보셨죠? 막 피켓 들면서 막 AMG 주식 사자 그러고 막 운동을 해요.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 영향을 간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여러모로 이게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투자는 하는 거는 개인의 판단이지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치펀드도 자기네들끼리도 서로 막 돈이 얽혀있고 누구는 상승 베팅, 누구는 하락 베팅 이러기 때문에 괜히 잘못 건드려서 거대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도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 밈주식 하는 사람끼리 망하는 거 아니냐는데 한 해치펀드가 무너지면 그 해치펀드가 들고 있는 자금들이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애플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고 우리가 들고 있는 엔비디아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올 수 있어서 이거는 좀 잘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우리가 들고 있는 주식들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요. 일시적으로 그런 잡음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